다음 주까지 이제 저 공부하는 걸 좀 많이 해오십시오. 오늘 저 해볼게요. 자, 다시 이거 지웁니다. 이제 2차는 이렇게 한다. 그 정도 하고요. 이거 보고. 집에만 잘 가면 되는 거지 뭐. 저는 내일 모레 3일 3일까지 쉽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저 책 쓴다고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들도 공부도 좀 시켜야 되고 아 진짜 아. 제가 우리 아버지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아들이 저를 생각하는 거 다르더라고요. 형님도 그렇죠? 보세요. 동사는 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보세요. 1. 항상 목적, 정의, 용어. 그죠? 여기서 보면은 수산물이란 다르죠? 자, 수산물은 어촌 발전 기부법에 따른다. 단, 소금산업법에 소금은 제외한다. 이리 됐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수산업법은 어찌 됐습니까? 수산업이란 세 가지가 있는데 어촌 발전 기부법은 수산 유통업이 있더라. 이거죠. 이거 하나만 들어가죠. 그죠? 얘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소금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 차이가 1차에서도 언급되는 겁니다. 형님 395부터 들어보면 다 해놨습니다. 자, 그 문제가 지금 그러니까 농수산물법을 1조나 2조를 보면서 저거하고 별개가 아니라는 거. 보통 그 수산물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별개로 공부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수가 출제할 때는 이걸 다 알고 출제합니다. 교수들은 대단한 겁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요. 3. 아까 전에 3, 4조는 심의입니다. 그 다음에 5조가 포준구객입니다. 자, 포준구객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1차가 안 오더라도 2차에서 벌써 20점을 그저 갖다가 온다는 거래 단위부터 등급 판정까지. 여기가 거래 단위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등급 판정 10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 6번에는 14조 포준구객품. 맞죠? 7. 32조 지리적 포식권. 그 다음에 8번 56조 60조의 엘레모. 그 다음에 19 수산물 농수산물과 수산물 안전성 조사. 2차도 여기도 5점은 항상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여기나 여기서도 항상 5점이 나옵니다. 법에서는. 작년에는 그 특산물의 요건이 나왔어요. 그리고 재작년인가 우리 볼 때인가 뭐 해가지고 18조 특산물의 품질 인정 기간의 지정과 취소를 100조하고 비교하는 게 나왔어요. 지리적 포시가 지금 안 나왔는데 34조, 35, 36조 무호 심판부터 안 나왔어요. 올해는 이쪽입니다. 자, 56, 60조 엘레모하고 지금 저 위반했을 때 그 벌칙 17년도 7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 2차 문제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저도 지금 아직 분석을 제가 안 했지만 포준국의 등급국에는 1차가 간단히 나오더라도 2차가 핵심이라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심의가 지금 1차도 안 나오고 2차도 안 나왔습니다. 제대로. 물론 분과위원회도 정리를 해야 되고 아까 형님 말씀대로. 그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69조 유해요소 관리하고 70조 햅삽입니다. 유해요소 중증 관리가 있습니다. 햅삽 작년에도 역시 7단계가 나왔죠. 1차, 2차 무조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1조가 뭡니까? 지정예역입니다. 지정예역. 지정예역은 해수부 장관 밑에 산하에 기장에 있는 수산자원관리원장이죠. 해양수산자원 뭐야? 국립수산과원장. 과학원장. 수산과학원장. 그러니까 바다를 검사하는 기관이 그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조 88조입니다. 검사입니다. 자, 그 말이죠. 수산물 검사기관 합불 판정. 또 서류검사, 간능검사 합불 판정도 있지만 정밀검사 여기서 뭡니까? 간능검사도 작년에 5점짜리 2번, 3번 나옵니다. 아까 전에 이게 합불 판정도 나오고 여기서 몇 점, 88조가 몇 번 나옵니까? 10점에서 15점 나옵니다. 여기가 2차가 1차가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2차가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뭡니까?
80화 검사 합법 판정부터 해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되고, 그리고 서류적 감정사도 있고, 또 무포장 포장 단위부터 해가지고 작년에는 간능검사의 요건 같은 것도 다 놓았습니다. 17년도가 10점 15점 이상 놓은 곳입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자 작년에 뭡니까? 11 92조 재검사입니다. 작년에 놓았습니다. 작년에 기출입니다. 18년 예상을 했고, 제가 지금 업무하고 있는 이쪽이기 때문에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이 그렇게 많습니다. 재검사가. 그래서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뭡니까? 이준다면 98조 100조는 검증이죠. 검증이 제대로 언급이 안 됐을 겁니다. 우리 때 한번 행개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검증. 그 다음에 이제 13번은 뭡니까? 117조 벌칙. 벌칙은 아까 윤자 변형에 보면 7년의 징역 이러고 이게 작년 재작 17년 3회 2차가 나왔습니다. 1차도 벌칙은 몇 년 그러고 나서 가토로까지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1차는 무조건 오겠죠. 이게 법령에 대한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이 법령에 대해서 이 법령만 생각할 게 아니고 2차하고도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2차가 나왔으니까 빼고 이제 애는 무조건 또 나오겠죠. heb사 무조건 나오겠죠. 엘레몬 이게 한 문제 무조건 나오죠. 그리고 나 14, 15, 이것도 5점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내서 10점 이상 나오죠. 몇 점입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지금 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볼 때마다 법 조항을 저는 강의하니까 못 읽더라도 법 조항을 보고 써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리적 포식에 대해서는 34조 모호심판, 35조 취소심판, 36조 거슬심판 조문 틀릴 수 있습니다. 정리를 작년 예상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올해 예상되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등급 10점, 여기 5점, 여기 5점, 30점, 여기 35점, 여기 10점 이상을 놓으니까 40점 잡고, 다른데 여기 매도 벌써 40점이 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작년에 놓은 것에도 5점, 3점이 모르겠다.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 6문제, 7문제. 이것도 여기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벌써 여기서 매도 벌써 30 이상이 놓은 겁니다. 작년에. 그래서 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106조는 106조는 거기죠. 수품사. 그렇지. 수품사의 권한, 권리, 업무 같은 거. 예, 106조는 업무, 수품사. 그리고 나서 부정으로 시험되고 나면 2년 이하에 시험 못 본다든지 또 청문을 거쳐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도 예상이 되는 문제. 이때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1차는 나왔지만 2차는 안 나왔습니다. 수품사의 탄생 근거입니다. 106조 이하. 이게 법령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가격안전법하고 이 수산물 유통법하고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올해는 수산물 유통법이 물론 1차는 5명 놓으니까 이제 도매상부터 해가지고 도매시장, 중앙도매시장, 유사시장, 민영도매시장까지 다 놓겠죠. 근데 이 용어하고 이 용어 같은데 여기는 산지 유통인이지. 맞지? 산지 유통인이 하나 딱 있을 맞지? 그 다음 나머지는 용어가 산지입니다. 산지 유통인이 져 있고요. 이게 작년에 산지 유통인이 작년에 놓았습니다. 1차인가 2차인가 놓았을 겁니다. 기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산물 유통법은 이것도 관계되지만 골드체인, 그러니까 35조 골드체인, 27조 수산물 1억제, 물론 용어 정의, 그 다음에 49조 48조입니다. 이게 4단계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4단계. 그러니까 골드체인은 좋은 저장은 어디라도 써봐야 됩니다. 온도와 관계돼도 신선도 유지하기 때문에 무조건 써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1억제에 보면은 수산물 1억제 면제하고 대상이고 천일염에 대한 10자리, 다른 수산물은 13자리. 올해 예상되고. 때도 예상됩니다. 수산물 1억제는 지금 이 두 개가 이수잖아요. 해수부에서. 관계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법이 있잖아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포시는 옛날에는 대무역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간세청에 근무하니까 대무역법이 우선으로 적용하다가 최근에 16년입니까? 2016년에부터 농수산물에 관한 원산지 포시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 성립이 됐습니다. 제정이 됐습니다. 그게 법 3조입니다. 원산지법. 그리고 작년에 원산지법 10조
4조 해가지고 심의의 어떤 그 방사능 기출되고, 원산지 포시 문제, 수족관에 대한 문제부터 1차, 2차 계속 언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산지법의 5조 포시 대상, 6조 허위 거짓하지 마라, 6조의 1은 가징금, 그리고 나서 9조에 대해서는 공포명령. 작년에 그 공포명령, 유전자 변형에 대한 공포명령이 나왔어. 아, 이게 나왔어요, 작년에. 9조 공포명령이 18년도 나왔습니다. 유전자에 대한 공포명령 56조 이하의 공포명령이 있는데, 얘는 우리 때인가 16년, 우리 때, 얘 때 기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노면은 같은 유행에 비슷한 어떤 그걸 보고 교수들이 또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때 나오고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가 나올까? 이거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진금 안 나왔죠. 가른 구종 5조 이하 안 나왔죠. 메이드 인 코리아 원산지 포시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원양어선, 원양어 선사가 지금 밖에 나갔습니다. 그럼 원양어 어선법인가 따라가지고 국적을 우리나라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갔으면 그거는 메이드 인 코리아 자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법이 따랐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또 원산지 포시법에 따라가지고 원산지 포시 메이드 인 코리아를 하면은 이중으로 지금 국민한테 부담 주니까 하면 안 되겠죠. 그게 원산지 포시에 대한 가른 구정입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예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가격안전법 1차 끝나고 나면은 용어 설명, 용어가 2차에 언급이 됩니다. 이거하고 유통법하고 용어 정의해갖고. 작년에도 그러지만, 작년에 제대로 안 나왔나? 17년도 나왔거든요. 3회 때는. 그러면 작년에 올해 같으면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 하면서도 2차까지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깊이까지는 안 오더라도. 1차에서도 5문제가, 4문제나 5문제 놓을 거니까. 원산지법 그게 중요하고요. 친환경은 이제 2문제가 나온다 치고요. 그리고 지금 유전자 변형, 여기는 무조건 변형하고 안정성에 대해서는 항상 2점짜리도 2차에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1차, 그러니까 수산물 유통론 1차를 보면서도 1차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이 전체가 뭡니까? 수산물의 특성을 가지고 만드는 법들입니다. 그러니까 뭘 물어보더라도 교수는 수산물의 특성, 조직상의 특성, 또는 성분상 특성, 뭐 그런 걸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까지 구분 못하더라도 수산물은 물에서 놓으면 죽는다 라는 게 대다수입니다. 각각류 같은 꽃게 같은 거 말고는, 꽃게는 밖에서 왔더라도 산소를 바로 주입을 안 시키더라도 일정에 혼자서 지금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은 땅에서 잘라가지고 놓더라도 호흡이 가능해요. 보통 지금 학원책들이 그렇게 돼 있다. 농산물 책으로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99%는 바다에서 놓으면 죽습니다. 갑각류 말고는, 꽃게 같은 거 말고는. 그게 이럴 때 놓았습니다. 산소 보충이 덜 해도 된다. 그게 답이 맞는 얘기입니다. 모의고사 20회 중에서 1회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오답이 한 번 있어가지고 그걸 계속 기억합니다. 그럼 이 정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공부한 거는 원산지법도 지금 395회부터 다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저도 이제 버벅대지만 그래서 정리했고, 얘도 이제 유통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게요. 유통법에 대해서 올해는 굉장히 다 컸습니다. 새로 들어갔잖아요. 일단 목적이 있고요. 여기가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 산지란 말이 다 들어갔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344조 하다가 27조부터 35조까지가 1억제, 수산물 1억제입니다. 근데 이 35조가 수산물을 1억제를 하면서도 수하고 품질 관리라든지 좋은 저장을 해야 되니까 좋은 유통책입니다. 좋은 저장을 하는 걸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얘도 관계되면 얘는 35조 골드체인이라 그러죠. 골드체인은 어디라도 써먹어야 됩니다. 항상. 안 놓더라도 써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수산물 특성하고 이거는 무조건 써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47조가 직거래입니다. 자, 직거래가 뭡니까? 산지에서 소비자한테 바로 그냥 인터넷으로 팔든지 바로 팔면 됩니다. 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입니다. 우리가 여행 가서 산지에 사오잖아요. 그게 직거래입니다. 근데 옷에는 산지 안 가고 뭡니까?
컴퓨터를 하죠. 전자거래입니다. 전자 상거래입니다. 상거래가 빠져도 거래가 됩니다. 37조랑 52조는 직거래와 개념이 똑같은 겁니다. 중간 상인이 필요 없죠. 그러면 자기들도 그 어촌에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럼 전화하면 바로 택배를 보내죠. 택배를 보내면은 직거래를 하면은 수산물은 부패가 심하니까 오다가 보관을 못하면 썩어버리잖아요. 썩어버리면은 묵지는 먹으면 죽어버리 식중독 걸리고 하니까 반환을 시켜야 되는데 다른 공산물같이 반환을 못한다. 이게 수산물의 직거래 같은 거 다쳐버려 놓잖아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생각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뭡니까? 남은 게 뭡니까? 48조, 49조, 6단계 기존의 중간 상인을 중간 마진도 시험에 2차도 나오고 1차도 나왔지만 중간 마진을 없애고 직거래 상에 갈 수 있는 게 뭡니까? 4단계라는 겁니다. 아까 있잖아요. 이 4단계입니다. 49조, 48조가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4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가장 예상되는 문제는 거의 다 준비가 된 사항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 문제는 계속 써봐야 됩니다. 저는 암기를 안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계속 써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찍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올려버려. 앞으로 강의하기 찍잖아. 하잖아. 찍어서 올려버려. 너 거기다가. 그래야 다음에 몰더라도 컴퓨터 보면 남잖아. 자, 원산지법을 보면요. 에다 몰다 정의가 있고요. 뭐 정의나 목적이 있죠. 그 다음에 용어도 있고요. 이번에 용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특별법이라 했죠. 원산지, 농수산물 원산지 포시하는 건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2016년 뭐 4월 며칠부터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아까 심의입니다. 심의니까 이거는 원산지법 10조 1항에서 옵니다. 작년에도 기출 문제고 나중에 농수산물법 심의에 정부에서 쓸 때도 이거 써야 됩니다. 그 다음 5조는 농수산물이라든지 가공법도 원료, 국내 가공은 제외한다, 원료 98% 이런 개념이 나오죠. 원료에 대한 또는 농수산물에 대한 포시해라 입니다. 12개 포시하고 수족관은 포시해라. 수족관 포시 안 하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가투로 묻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5조 2항의 가름 구정입니다. 그 다음 5조 3항은 집단 거시소의 영수증 보관 6개월 2, 4, 8 끝나고 그 다음 5조 3항인데 5조 4항은 원산지 포시 방법 등에 대한 어떤 것은 공동불응인가 대통령이 정하고 공동불응으로 한다. 원산지 포시 방법. 원산지 포시 방법을 아까 별표로 보니까 뭡니까? 꼬리 스티커도 되더라? 이제 그게 나온 겁니다. 아까 있잖아. 그러니까 32조 지리적 포시는 꼬리포가 안 됩니다. 스티커는 되고 인쇄가 됩니다. 박음질 인쇄가 되고요. 망 같은 거는 꼬리포가 달죠. 맞죠? 조개로 같은 거 이런 거는 꼬리포를 달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조개포는 이제 꼬리포를 다는데 보니까 제처가 지금 벌교거든. 전라도 벌교. 벌교니까 애 엄마 좋아하는 줄 알고 꼬막을 사갔어요. 보니까 벌교로 적혔더라고. 애 엄마가 하는 말 벌교가 아닌데 그러더라고. 원산지 허위포시인 거죠. 그러면은 6조에 걸린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14조는 뭡니까? 아까 꼬리포가 되죠. 인쇄 꼬리포는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산지 포시에 관한 그 방법은 뭡니까? 대통령이라든지 공동령 시행구칙에 있었는데 별표를 보니까 그것도 역시 스티커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 지금 그겁니다. 이해갔어요? 그까지 이제 놓아야 되고요. 그 다음 5조가 끝나고, 그 다음에 6조죠. 6조가 보면은 거짓 하지 마라. 거의 포시하지 마라. 혼동하지 마라. 그래도 영업 정지하는 가름에 대해서는 가징금 때려줄게. 그럼 6조 이해가 됩니다. 6조에 이해 가징금이 나옵니다. 자, 5조와 6조가 핵심이니까 결국 나서 얘들이 포인트를 잡는 게 뭡니까? 구조죠. 구조에 걸렸어요. 5조에 걸렸어요. 또는 6조에 걸렸어요. 이행명령을 때립니다. 시정명령을 때립니다. 판매 금지하지 마라 했는데 이해 이상이 잘못된다든지 6조에 어긋나가지고 한번 딱 걸렸어요. 바로 공부명령이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이 되죠. 공부명령 들어가니까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공부명령. 작년에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에 따라가지고 공포명령이 나왔는데 구조 1항과 2항에 3항 이렇게 해가지고 공포명령이 나왔는데 작년에
이 공보명령 넣으면 이게 자기는 다 뭡니까? 공보명령에 대한 그 뭐 공보 내용이 뭐고 곤란한 거죠. 곤란한 거. 상식적으로 곤란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적는 거는 이제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담당식이 있으니까 담당식 안에 3점짜리 해가지고 3개를 골라내니까 3점을 냈겠죠. 이 점에는 3점 냈겠죠. 수준이 아직까지 낮은 겁니다. 올해부터는 상이 다를 수 있다. 왜? 국가에서 지금 사회까지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문제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을 갖고 적지 않으면 못 적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116조간부터 해가지고 벌칙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육이 어떻고 5조 6조를 어기나면은 6조는 가지금도 되지만 5조 6조는 나중에 교육도 받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받습니다. 이게 원산지법의 책임입니다. 됐죠? 저도 유통법 이거 봐도 이거 막 용어들이 하도 해가지고 정리는 안 됐습니다. 안 되고 그렇고. 그럼 친환경 문제고. 자, 수산업법입니다. 수산업법의 핵심이 뭡니까? 기르는 업업입니다. 그죠? 앞으로 기르는 업보다도 자원관리법에 보관은 관리하는 업으로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죠? 2030에.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그래서 기르는 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뭡니까? 매너, 허가, 신고, 등록이라는 제도가 수산업법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매너 같은 거 할 때는 10년인가 그렇지만 양식이잖아요. 기르잖아요. 그럼 기르는 업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 국가에서 수산업법 따라가지고 매너나 허가나 신고나 등록해서 가공업 같은 데 하거든요. 국가에서 지원했지만 지금 이쪽에 지원한 것보다도 관리하는 지속 가능한 자원을 쪽으로 갔습니다. 그럼 이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러고 나서 작년 12월 1일부터 굴비와 생구리 수산물 1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 토탈 러브 캐치는 11가지지만 갈치와 멸치하고도 뭐지? 갈치, 멸치, 뭔가는 올해도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럼 굴과 생굴도 들어가겠네. 생굴과 굴비도 들어가야겠네요, 이제. 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야? 갈치, 멸치, 참조기요. 참조기, 갈치, 멸치. 자, 참조기, 갈치, 멸치가 올해 들어간답니다, 택에. 그런데 벌써 뭡니까? 11월 1일부터 굴비가 들어가 있죠. 참조기, 굴비. 그래서 굴비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굴은 안 들어가 있는데 생굴도 들어간다. 그럼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책적으로 바로 들어갔으니까요. 그 문제 생각해도. 그 다음에 먼저, 어촌발전기본법이 뭡니까? 여기는. 수산업이 뭔가 유통업도 들어가지만, 수산인이란, 어업인이란, 또 수산인이란, 네가 지금 저 수산 직업을 가졌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래? 1년에 120만원 번다든지, 60일 이상 일을 했다든지, 뭐, 어떤 기업에 1년 이상 계속 업무를 봤다든지, 그런 사람이 수산인이라는 그런 내용이 수산어촌발전기본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한 달 동안 한 거는 이거입니다. 그죠? 한 번 했죠. 그러자 앞으로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근데 수학 전후품질관리는 우지시 가면은 수산물의 특성이 있잖아요. 특성. 1차책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1차책을 한번. 1차책에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몇 페이지 줄 테니까 다음 주 할 때까지는 무조건 한 10분 이상을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야야, 몇 시야? 10시 9시 35분이다, 이거. 10시에 몇 분이야? 10시쯤에 이쪽 막차라고 알고 있어요. 막차가 있어? 야, 35분. 근데, 잠깐. 그럼 1분 만에 하자. 안 되면 버스 타고 가야 된다. 형님 아까 내가 물어봤는데, 니는 안 물어봤네, 씨. 물어보니까, 니 차 몇 시에 있더나? 차 몇 시에 있더나? 몇 시에? 몇 시에 지금 막차가 있더나? 10시쯤 여기 역 앞에서 물어봤어? 그 어플로 봤어요. 36페이지 한번 봐봐요. 36페이지에 1차입니다, 형님. 1차 36페이지. 그 36페이지, 37페이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읽어올 겁니다. 그다음 38, 39페이지, 40페이지.
그 다음에 그 45페이지에요. 46페이지요. 너는 그 일어나가 준비하면서 일어나. 나가야 돼. 그 다음에 50페이지입니다. 저도 볼 테니까. 수산물의 특성하고 조직상 특성, 성분상 특성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그 불포화 지방산 위에까지 보시고요. 여기 친정 얘기를 하신 거라 우리는 집이 나는 가까우니까. 아, 금방 말한 거 있잖아요. 이 몇 페이지만 그 반드시 그 아까 전에 31페이지를 했죠. 니 빨리 챙기라. 저도 이거 보고 올 테지만 한 10분 정도 읽어보십시오. 수하고 품질 관리. 저도 지금 감을 익혀야 되지만 그거 합니다. 빨리 주민님 빨리 가라. 그럼 목요일에 합니까? 응.